네, 이번 유형은 사이값 정리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이값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적어요. 사이값 정리라는 거는 이런 거죠.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fx가 함수가 연속이고요. FA와 FB가 서로 달라요. 그랬을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K값에 닿아요. FC가 K가 되는 그런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 아마 이제 위에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일단은 사이값의 정리의 정확한 정의가 돼요.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보통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자, 이렇게 활용하죠. 근의 존재성 보이시나요? 마지막 보세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어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존재성을 구하할 때 많이 물어봐요. 전체를 볼게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여기까지 원래 사이값 정리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죠. FA와 FB의 이번에 부호가 다르다. 원래 사이값 정리는 그냥 두 개가 다른 건데 이번에 부호가 다르다고요. 즉 하나가 양이면 하나는 음, 하나 음이면 양. 그러면 무슨 얘기냐? 즉 부호가 다르면 방정식 fx는 0. 즉 fa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당연히 그 사이에는 0이 되는 값이 항상 존재할 거고 그 0이 되는 x는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그 값이 존재한다. 즉 사이값 정리 중에서 그 한 가지 특별한 예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근의 존재성을 활용할 때 많이 나와요.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갑자기 fx가 0이 되는 근의 존재성이 하나, 두 개, 세 개 정확한 개수가 아니라 존재성만 물어볼 때는 무슨 정리다? 사이값 정리를 쓰겠다라는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하나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보세요. fx와 fx라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fx를 할까요? fx가 있고요. fx가 x 더하기 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gx가 x 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간을 얼마부터 얼마로 줄 거냐면은 이렇게 볼까요? 닫힌 구간 1부터 3에서 fx와 gx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뭐 하다고 푼다고요? 같다고 두고 풉니다. 이게 같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에서 근의 존재성을 보이라 그러면 얘를 넘겨서 방정식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죠. 근데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로 선생님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즉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죠. 그 근이 결국에는 어떻게 따져요? 1과 3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통 이제 따져본다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쓰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를 한쪽으로 전부 다 넘기세요. 그래서 그 방정식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도록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함수라고 잡는 거죠. 그래 놓고요. 1을 집어넣어봐요. 그래 놓고요. 3을 집어넣어봐요. 자,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 집어넣으면은 지금 이 값을 계산하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어봐요. 3 집어넣으면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양수고 음수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x가 얼마 사이에 있다? 1과 3 사이에 있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찾는 거예요. 보이세요? 양이고 음이면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적어도 하나의 존재성만 물어봤잖아요. 그게 얼마인지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존재한지 안 하는지. 그것은 지금처럼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 보통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뭐가 쓰는지 볼까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게 나오네요. 최대 최소 정리. 자, 이미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써왔을 겁니다. 어떤 닫힌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그건 뭐예요? 항상 존재했었죠. 그것을 그냥 정리로 쓴 것뿐이죠.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그 fx는 반드시 이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 왜요? 연속인 함수는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닫힌 구간이 주어지며 그 양끝값 또는 그 중간에서 가장 높은 값하고 낮은 값에서 최대 최소가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항상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사이값 정리 문제를 좀 활용해서요. 예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볼게요. 네, 예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어느 정도 실생활 활용 문제네요, 이번에. 자, P역을 출발하여 Q역에 도착한 기차가 있고요. 세 지점 A, B, C를 타례로 통과할 때 속력은 각각 100km. 자, 여기가 시속 100km. 얘는 시속 130km. 얘는 시속 80km가 된다. 자, 각 구간에서 기차의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을 일단은 요 보기를 읽기 전에 한번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얘가 시속 100km에서 130km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100km부터 130km 그간의 중간의 속력은 무조건 뭐예요? 적어도 하나는 당연히 지나치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100에서 갑자기 130으로 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그 모든 속력들을 거쳐가서 130이 된다고요. 또 130에서 80이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130에서 80이 되는 게 아니라 130부터 80에 있는 모든 값들 중을 지나치다가 그게 적어도 하나 지나치다가 80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냥 사이값 정리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보기 1번부터 볼게요. 구간 AB에서 시속 110km인 지점이 적어도 두 개 있다. 보세요. 구간 A부터 B에서는 그렇죠. 110km인 지점이 있을 수는 있죠. 몇 개요? 한 개. 그런데 이건 두 개 있다는 거 뭐합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곳이 되는 거고요. 2번 구간 또 A부터 B에서 시속 140km인 지점이 적어도 한 곳 있다. 뭐예요? 100부터 130에서 140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모르죠. 왜요? 100에서 130까지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은 알겠지만 넘어가는 것 자체는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모르니까 틀리는 거고요. 3번은 뭐예요? 구간 A부터 C네요. 거기에서 시속 110km인 지점이 적어도 두 곳 있다. 적어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뭐냐? A부터 B에서 그렇죠. 110인데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이값 정리. 130부터 80에서 110인데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두 개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적어도 두 곳. 만약에 두 곳만 나왔던 거랑 적어도 두 곳이 다른 거예요. 두 곳은 정확하게 두 개를 따지는 거고 이 적어도가 나오면 어떤 생각? 사이값 정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럼 4번 구간 B부터 C에서 시속 90km인 지점이 세 곳 있다. 아, 중간에 90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마지막 구간 B부터 C에서 어디 시속 110km 그렇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두 곳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모르죠. 한 곳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생활 문제도 있고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문제를 했을 때 예로 들어줬던 거 그런 근을 구하는 것도 있고요. 항상 중요한 것보다 적어도 하나, 적어도 두 개 이런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사이값 정리를 쓰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을 보고 나머지 유형 문제들도 한번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